네, 내일은 윤 대통령 첫 번째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청구 신문 또 헌재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이 연달아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도 탄핵 심판 출석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 안지성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내일 윤 대통령 오전 일정을 보면 형사재판 첫 번째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 열리고 또 구속 취소를 할 거냐 마냐가 정해지잖아요. 예. 근데 거기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참석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상 뭐 탄핵 재판보다는 형사 재판에 좀 더 무게추를 좀 두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예. 사실상 지금 내란죄로 지금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이제 알다시피 내란죄 법정형 자체는 사실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피고인 신분이지만 윤석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이제 내란 혐의가 유죄가 인정이 될 경우에는 사형까지가 선고될 수 있는 정말로 중차대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런 변론보다도 형사재판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걸로 읽혀집니다. 그러네요. 예. 네,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한이 지난달 25일 만료됐는데 검찰이 다음 날 기소했다며 현재 불법 구금 상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법적 근거와 함께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사실상 이런 주장이 뭐 이제 와서 새롭게 제기되는 주장은 아니고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던 주장입니다. 근데 좀 주장이 요즘 좀 살펴보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까지는 사실상 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시간 단위를 사실 일개념으로 환산할 수 있느냐. 그 지금 구속영장에 있어서 적부심을 청구하는 바람에 기록이 다시 넘어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33시간의 그 간극을 3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시간으로 볼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런 취지의 주장 자체가 사실상 지금까지 헌정사상에서 이제 제기된 바는 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사실상 좀 미지수로 보이고요. 예. 지금 윤 대통령 측은 뭐 구속 적부심 그 안에 뭐 아니면 또 다른 법원에 또 이런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구속 상태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주장이 연장선상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구속 취소 청구까지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실 이러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조금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 오후 일정을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10차 변론 기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일 형사재판 절차는 참석하겠다 대통령이. 네. 근데 오후에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은 지금까지 쭉 참석해 왔는데 예. 내일은 확실하게 말을 안 했거든요. 네. 이동적일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약간 그거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사재판의 어떤 중요성도 있겠지만 예. 내일 사실 열리는 10차 변론기일 자체가 출석하는 증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있고 여러 차례 지금 사실 수사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좀 해왔던 증인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이제 출석을 해서 어차피 지금 직접 신문권도 좀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신문을 해서 뭐 당사자들을 좀 흔들어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예. 아무래도 그것보다도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사재판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이제 내란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에 좀 힘을 좀 싣고 싶지 않을까 좀 이런 예. 생각도 듭니다. 비중을 좀 형사재판 쪽에 두는 모습도 보여주기 위한.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 심판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대한 결심에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같은 발언이 나오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상 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는 마지막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대리인단의 집단 사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대리인단이 집단으로 사퇴한다고 해서 사실상 뭐 헌법재판이 정지되느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재판소 측에서 이러한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사실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미지수고요. 이게 사실은 저희도 뭐 변호인으로서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을 해봅니다만 기본적으로 판단이나 심판을 하는 주체는 재판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은 특히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뭐 피청구인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지 않기 위해서 사실 재판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만 예. 지금 사실 우리 헌법재판 같은 경우 좀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조금 더 강수를 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제 추가로 여쭤볼게요.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약간의 그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증거 신문 조서 증거 채택에 네네. 대해서.
근데 문영배 재판관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 계속 질문해서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 나가버렸어요. 예. 이것도 이것처럼 약간 재판관이 보기에는 그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이제 변호인이 예. 재판 과정에서 어떤 재판장의 소송 지휘라든가 어떤 증거조사 결정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퇴정을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변호인으로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사례고요. 정말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좀 본론으로 들어가다 보면 헌법재판에 있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전문 법칙, 즉 이거는 사실상 공범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인데 예. 이게 그대로 좀 낭독이 됐다 증거조사 과정에서 이렇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적법조차 원칙에 좀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증거법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좀 강하게 한 것입니다. 네. 근데 그 주장은 사실상 형사소송일 때는 유효한 주장입니다만 예. 지금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고위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 가까운 성격을 갖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정재판, 이제 법원에서 열리는 공무원 징계 절차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에서의 그런 엄격한 증거법칙, 전문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상 그 자체로 좀 뭐 무리하다기보다는 재판부에 좀 항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안 좋게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좀 우려가 제기되는 바입니다. 좀. 예, 예. 네. 내일 10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 측이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계엄 선포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라는 계획으로 보이는데 앞서 근데 절차상의 흠결을 또 지적하기도 했잖아요. 양날의 검이 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총리의 그런 절차상 흠결을 지적했던 그 진술 그 자체를 뒤집지 않으면 승산이 없는 싸움이 됩니다. 예. 이미 지금 사실 한덕수 전 총리의 이것은 사실 뭐 간담회에 불과했다 정도 그런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절차상 중단 위법이 있었다라는 한덕수 총리의 기존 진술을 탄핵하거나 뒤집지 않으면 사실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덕수 총리를 불러서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라든가 뭐 진술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또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계엄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즉 이 계엄의 요건으로 실질적 요건으로서 이제 전시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을 윤 대통령 본인의 진술로만 사실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는데 윤 대통령과 거의 비등한 지위에 있는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의 입을 통해서 정말로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상계엄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이 이제 법정에 현출이 될 수 있다면 사실상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 실질적 요건 자체는 확보를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서 조금 더 증인심을 집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계속 일관되게 한 진술이 간담회 형식인 줄 알았다. 네.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계엄에 반대했다 이렇게 말한 거면 예. 내일 나와서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를 모두 뒤집어야지 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절차적 하자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뒤집어야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사실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게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실질적 요건도 중요하지만 절차적 요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절차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적어도 신빙성 자체를 무너뜨려서 그 진술 자체를 뒤집을 수 없다 하더라도 예. 그러한 수사 단계에서 그러한 한덕수 전 총리가 그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공격하면서 예. 신빙성 자체를 무너뜨려서 사실 절차적 요건에 대한 그 한덕수 총리의 증언을 증거로 삼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내일 또 한 총리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이 홍장원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 신빙성을 집중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 홍 전 차장이 인터뷰에서 체포 명단 장소를 정정을 했는데 네. 윤 대통령 측이 좀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으로 보세요? 사실 뭐 홍장원 전 차장 저희가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만 헌법재판소 심리에 있어서도 사실 되게 치열하게 좀 공방이 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변호인단이 감정을 좀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일 이제 형사재판에서 홍장원 증인의 어떤 이런 증언 자체도 사실상 정말 치열한 공방전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홍장원 이제 전 차장의 메모가 이제 공터에서 사무실로 진술이 번복된 부분을 가지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메모 자체의 신빙성을 문제에 삼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봐라. 이거 지금 메모가 작성된 장소 자체가 달라진 부분, 주요한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진술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냐, 그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반대로 홍장원 전 차장은 뒤늦게나마 이러한 좀 미세한 부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정정한 것 자체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진술 신빙성을 공격받을 걸 알았다면 내가 이걸 굳이 정정했겠느냐. 나는 내 진술의 신빙성을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예. 95%에서 100%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이제 정정을 한 것이다라고 또 주장을 해볼 수 있고요. 예. 근데 이런 치열한 공방이 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최근에 언론에서 인터뷰를 몇 번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 내용도 어제 언론에 나와서 밤 11시 6분에 작성했다고 그 전에 진술했는데 네. 근데 그 국정원장이 CCTV 살펴보니까 그 시간대에 홍장원 전 차장은 집에 있었더라. 이렇게 해서 다시 반박이 되면서 살펴보니까 네. 58분에 10시 58분에 놀이터에 그 앞에 밖에 있었는데 그때 작성한 메모와 11시 6분에 본인의 집에서 작성한 메모가 일관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던데 지금 네네. 어쨌든 언론에 나와서 그 방송한 내용이 인터뷰가 예.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내일 그 반박할 거리, 그 공격할 거리가 계속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홍장원 전 차장이 조금 뭐랄까 언론의 인터뷰를 너무 좀 쉽게 응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법정에서 증언한 것을 그렇게 쉽게 뒤집어 엎으면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실 윤 대통령 측에서 당연히 공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해당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척도로 삼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어디서 이런 메모가 작성됐는지, 그리고 1차 메모가 어디였는지, 2차 메모가 어디였는지, 어디까지가 작성이 됐고 어떻게 흘렸었는지 이러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생생하게 좀 증언이 돼야지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이제 홍 전 차장 입장에서는 국정원장에서 그런 객관적인 증거를 내면서 좀 반박을 하니까 좀 급한 마음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라도 좀 정정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연히 이 부분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또 앞서 두 차례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이 내일은 출석할 예정입니다. 네. 계엄 당일에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다 잡으라, 체포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어제 변론에서 공개가 됐는데 네. 조 청장의 내일 좀 어떤 입장을 보일 걸로 보이세요? 사실상 조 청장 두 차례 지금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황을 이유로 지금 혈액암 투병 중이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것을 이유로 이제 두 차례 이제 불응을 했는데 그런 불응의 어떤 뭐랄까 배경에는 내가 이제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진술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법정에 나가서 또 다시 진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함의가 좀 숨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증인 출석을 요구를 했고 또 이제 조 청장의 어떤 진술이 기재된 조서가 증거로서 가치가 있으려면 원지술자인 조 전 청장이 나와서 이것은 제가 말한 대로 기재된 조서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진정 성립이 돼야지만 증거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절차를 위해서라도 일단 출석을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조 청장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했어요. 네.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런 진술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사실 상반되는 진술이 있거든요. 예. 서울청장의 진술과는 또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진술을 들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청장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인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무게추 싸움을 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 청장의 어떤 진술 자체를 흔들지 못하더라도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서울청장의 진술에 좀 신빙성을 부과를 하면서 이 진술이 좀 더 믿을만하다라고 하면 전략을 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그 홍장원 전 차장도 그 메모의 내용이 네. 체포라는 인원의 명단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지금 조지호 청장도 방첩사령관한테 그 명단을 받아 적으라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게 또 비슷하게 만약에 둘이 진술이 일관된다면 그게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이제 주요 참고인의 진술이 상당 부분에서 일치한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은 합쳐져서 더 되게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까지 공개된 이제 조 전 청장의 진술은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통화를 1차 통화, 2차 통화로 나눠서 예. 구분해서 정확히 명시하면서 특정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이 추가됐다라는 식의 어떤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이러한 진술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지어낼 수 없는 생생한 증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체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에 정말 불리한 진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측은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이 조 전 청장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2시에 열린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묵인, 방조, 공모, 내란 상설 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탄핵 소추 사실 요지를 두고 양측이 대립을 했는데요. 오늘의 변론 과정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1차 변론으로 바로 종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네. 사실 뭐 저희 법률가 쪽에서는 예상을 못했던 바는 아니고요. 뭐 변론 준비길이 2차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 중에 두 가지가 좀 중대하게 좀 작용을 하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비상기엄에 대해서 방조를 했다. 네. 이 방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좀 그것을 뭐 방치했다 정도가 아니라 그나마 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도왔다 이런 정도의 사유로 보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 거부를 한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지 않았냐. 사실 이 두 가지를 좀 더 방점을 두고 청구 쪽에서도 좀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전 총리께서 나와서 직접 이제 변론을 먼저 하면서 좀 세밀하게 좀 반박을 했어요. 현 총리입니다. 현 총리. 현 총리 그죠? 예.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나는 처음부터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한 바가 없었고 내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다. 그리고 그 국무회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간담회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구체적인 진술로서 이제 방어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이제 뭐 평일을 거쳐서 선고 때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임명되지 않은 또 이제 재판관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쟁점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여러 가지 4가지 이제 유언 사유, 이제 탄핵 사유 중에 어떤 사유가 이제 탄핵 사유로 인정될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향후에 특히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만약 위헌적이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아직 임명되지 않은 마 후보에 대해서도 하루빨리 좀 임명을 해라라는 어떤 정치 행보가 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랑 비슷하게 그 이 이후에 열린 게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또 열렸잖아요. 이게 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대통령 입장으로 봐야 되냐, 그래서 권한을 200석이냐 151석이냐 그것도 지금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뭐 다시 한번 쟁점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한덕수 총리가 이제 탄핵 소추를 했을 당시에는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법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탄핵 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3분의 2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국무위원, 국무총리와 같은 일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과반수의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지위에 좀 차관을 두자면 과반수만으로도 충분한데, 당시에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에 좀 치중을 두자면 이제 3분의 2라고 하는 정족수가 좀 필요했던 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의 어떤 표결권을 침해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결론이 좀 나겠지만은 사실상 일단은 1응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국무위원으로서 성격이 좀 더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2분의 1 요건만 충족했다고 한다면 그 절차적인 위법성은 인정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헌재가 재판관 평일을 거쳐서 선고 기일을 정할 예정인데 오늘 변론을 바탕으로 봤을 때 판결 결과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글쎄 이게 뭐 정치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저는 법률가로서만 얘기를 드리자면 이 청구 사유 자체가 그래서 이제 국회 청구인 측에서도 여러 가지 사유를 좀 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어떤 쟁점이 있을 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구 사유를 하나로만 두지 않고 여러 가지 청구 사유를 좀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 측에서 이제 청구인 측에서 이런 주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증인을 신청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헌법재판소의 좀 태도를 보자면 일단은 결론에 대해서는 저도 뭐 여기서 얘기해드릴 수는 없지만 4가지 청구 사유 전부에 대해서 위헌성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